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2019년 2회차죠. 자, 2회차의 문제를 쭉 풀어볼 텐데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틈틈이 적어놨던 그런 배경 지식 문제들 그런 접두사, 접미사, 접요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문제. 식품위생상 지표가 되는 대장균 이콜라이에 해당되는 특성은 무엇이냐? 자, 일단은 대장균은요, 저당 발효를 해요. 그래서 가스를 발생을 시키고요. 그리고 또 대장균 하면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인빅 테스트거든요. 인빅 테스트는 일단은 인돌, 메틸레드, 보가스 프로카우 테스트, 사이트레이트 이렇게 총 4가지예요. 인빅 이렇게 쓰는데 IMVI에 뭔가 IMVC 앞에 뭔가 모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I를 앞에 붙인 거예요. 그래서 인빅 테스트지만 다 정작 철장 5개지만 하는 실험은 4개예요.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양성, 음성 떠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. 자, 메틸레이스 테스트 양성이 아닌 거 일단 제끼고 그 다음에 VP 테스트, 보가스 프로스카우 테스트가 일단은 음성돼야 되거든요. 일단 통과. 그리고 세 번째 그람 음성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? 2번이다.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인빅 테스트 결과는 시험에 좀 자주 나왔던 편이니까 외워주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식품을 경유하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반감기가 길고 칼슘과 유사하여 뼈에 축적되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자,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. 일단 생체 내에 들어온 거는 유효 반감기라고 해갖고 별도로 계산하는 게 있기는 한데 근데 일단 물리적 반감기 위주로만 볼게요. 얘 같은 경우 일단은 뼈에 축적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요오드는 아니에요. 일단 요오드는 갑상선이고요. 그리고 또 뭐 의심되는 게 스트론튬, 바륨,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코발트는 얘는 또 간에 축적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얘도 제외하고 그러면 스트론튬하고 바륨이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반감기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거든요. 스트론튬 90이 얘가 좀 길어요. 일단은 물리적 관감기가 28.7년 이렇게 걸리고요. 바륨 같은 경우는 12.81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물리적 관감기가 쭉 적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알아두면 좋아요. 제가 식품위생학에서 제가 좀 다른 원소들도 같이 해서 쭉 올려놓긴 했거든요.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 중간 수분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, 철자는 딱 IMF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건 인티미디에이트 모이스처 뭐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죠. 단어를 보면은 중간 수준이라는 게 0.60에서 0.85 정도 해당된다. 그리고 곰팡이가 0.80 이상에서 서식을 하니까 0.85에서 0.6을 하면 약간 좀 애매하네요. 일단 놔두고요. 저온을 병용하면 효과는 더욱 좋다. 일단은 일종의 허들로 작용을 하겠죠. 낮은 온도가. 그리고 황색 포도상 구균의 발효 억제에 효과적이다. 일단은 세균 같은 경우는 0.91보다 9일 이상에서 살 수 있는데 황색 포도상 구균은 얘는 또 약간 호염성 기질이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0.91보다 조금 낮은 환경에서도 서식 가능해요. 약간 낮아도 가능. 약간 낮아도 가능은 한데 근데 0.85면은 생각보다 좀 갭이 좀 있는 편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맞다고 볼 수 있겠죠. 일단 수치에서 좀 애매하게 걸쳐 있는 거 빼면은 2번이 되겠네요. 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자세하게 찾아보면 황색 포도상 구균이 수분 활성도가 0.86이긴 한데 근데 마침 딱 애매하게 걸쳐 있네요. 네,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. 편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.
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. BOD가 높아지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은, 일단은 BOD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이죠. 그래서 BOD인데 이거는 유기물질의 양하고 관련이 있어요. 그러면 유기물질이 아닌 거를 빼버리면 되죠. 철강은 FE, F 이거 상관없고, 공기오염은 별로 해당 사항 없죠. 플라스틱 공장, 네, 이거는 유기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근데 굳이 골라야 한다면 식품 공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? 일단은 식품 먹을 수 있는 거 다루면 미생물도 그만큼 잘 자랄 테니까 정답을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5번.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서 이물 관리 개선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것은, 네, 엑스레이 검출기, 이거는 뭐 금속 걸러내는데 쓸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방충 방서 설비 제조 시설, 네, 벌레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쥐가 먹은 뭐 쥐똥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, 네,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대장균 등의 미생물의 완전 멸균 처리. 근데 대장균이 번식을 해서 뭔가 만드는 거는 좀 알겠어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할 이물이라는 거를 만들 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, 이거? 그러니까 이거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네요. 네 번째, 반가공 원료식품의 자가품질 검사 강화. 자가품질 검사하면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물 관리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겠죠.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